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원대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계파와 진영을 아우르는 대선 진용을 갖췄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가 하나가 돼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뉴스입니다. 가격이 춤을 추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이 일정한 가상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연내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관련법 초안 송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시장군수 후보 11명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단수 공천을 포함하면 모두 14곳의 본선 주자가 정해진 건데요. 경쟁이 치열한 춘천과 홍천 등 4곳은 결선을 통해 최종 공천자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AI가 전해드리는 주말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공사를 마쳤는데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도 함께 늘면서 지역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이어서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전남 광주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는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뉴스 제작과 편집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AI를 융합한 XR 콘텐츠를 국내 최초로 메인 뉴스에서 선보입니다. 앞으로 시청자와 함께 시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뉴스 경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전재수 후보는 이제 일만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NN 일요일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일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의료 사태로 인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비상 진료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원주를 찾아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시의회 행감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신설이 추진 중인 민간 매립장 3곳이 민가와 인접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울산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이용권 6천만 원을 받은 뒤 돌연 운영을 중지해 회원들이 단체로 고소에 나섰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에는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이 많은데 UBC가 연속기획으로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대를 이은 기부로 체육관에서 시민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종합 이노베이션 센터를 소개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지역사회와 산업체, 대학 등의 동반 성장을 위한 페스티벌을 마련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 폐기물 침출수가 장생포 앞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민간 매립장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민간 매립장 3곳이 추가로 신설을 추진 중인데 산업단지가 아닌 민가와 인접한 곳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는 농가의 골칫거리로 불리는 가축 분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지난 2009년에 무주의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4년 만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전력을 생산해서 공공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최유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놓고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충북은 32곳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충북의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년 고용 한파 해소를 위해 올해 4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16년 만에 청주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현재 137개의 노선을 102개로 통폐합하고 시골 마을에 콜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북 북부권에서 아열대 작물인 천혜향과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작업이 수월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60곳 정도를 전국의 혁신도시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60개는 1차 때 111곳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인데요. 이전 기관이 대폭 늘어난 만큼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코스트코와 신세계 복합 쇼핑몰, 여기에 스타필드 빌리지까지 대형 유통시설 3개가 한꺼번에 청주 입점을 추진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소비자들은 기대감이 높고 시정연구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영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유통 공룡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 대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공공항에 조성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국가가 비용 전부를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촌 취약계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이 또다시 불발되며 공백 사태가 2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개석상에서 학교 정상화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재활치료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시건 주민들이 행정통합으로 광주의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는 등 여전한 관심을 보인 가운데 관련 특별법도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내년 착공, 2030년 가동이라는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지역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약속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제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향후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가 무산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제주의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이른바 런케이션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원정 진료에 대한 피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약속된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EBS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지만 교사 부족과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의 격차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지원을 늘리고 온라인 학교를 확충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배하정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41.4도까지 올랐습니다. 1904년 시작된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코스피는 1980년 집계 시작 뒤 4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청년의 꿈을 내세우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병환 씨, 자신이 대학 겸임 교수, 특임 교수라 내세웠는데 가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날은 41.0도가 찍힌 강원도 홍천의 2018년 8월 1일이었습니다. 바뀌지 않던 이 기록이 오늘 경남 양산에서 깨졌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41.4도. 사흘째 40도를 넘은 것도 역대 3번뿐입니다. 양산에 있는 저희 취재진이 열 화상 카메라로 신체 주변 온도를 재봤습니다. 2분 만에 38도에서 53도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저 소식 배승주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졸전 끝에 남아공에 0대1로 졌습니다. 32강 자력 진출 기회를 날렸습니다.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2번이나 덮쳤습니다. 생지옥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호남행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12년 만에 한국에 옵니다. 적대국이라더니 왜 전격 방안을 결정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구출 작전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조작 기소 특검을 비판하며 범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 선거 쟁점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이 국가대표는 아니고 클럽 축구대회 4강전에 참석합니다. 남북 대결도 화제지만 늘 보면 스포츠로 남북 돌파구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 공식단 수십 명이 처음 내려오는 데다가 미중 정상회담도 앞둔 시점이라 의도도 전망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궁금증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현지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증시를 들었다 놨다 흔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40도를 돌파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폭염 기세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인데 동해안엔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받고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변호인 대리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투표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중앙과 지역 선관위 등 9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 당일 전국 시도 선관위에 선거관리 지침 메일을 보낸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태국 방콕 북서쪽 외곽에서 10대 중학생이 총기로 자신의 조부모를 살해한 뒤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직원 등 최소 7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2나잇 시작합니다.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이 절정을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극한 더위가 다소 완화될 거라는 예보인데요. 강원 영동으로는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